여러분, 만약 국산차가 롤스로이스처럼 느껴질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이 질문 하나로 영상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 이야기로 여러분의 시간을 훔치는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네시스의 플래그십, 브랜드의 정점이라고 불리는 G90을 제대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차는 단순히 크고 비싼 세단이 아닙니다. 제네시스가 어디까지 왔는지, 그리고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들과 진짜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 같은 존재죠. 과연 이 차는 S클래스 7 시리즈와 비교해도 당당할까요? 끝까지 보시면 그 답이 자연스럽게 나올 겁니다. 처음 G90을 마주했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위압감입니다. 사진으로 볼 때와 실제로 볼 때의 차이가 꽤 커요. 전면부 크레스트 그릴은 이제 제네시스의 얼굴이 됐고, 두 줄 헤드램프는 멀리서 봐도 G90이라는 걸 바로 알아보게 만듭니다. 길게 뻗은 보닛과 낮은 차체 비율은 마치 나는 급이 다르다라고 말하는 것 같죠. 측면으로 돌아가면 휠베이스가 주는 여유로움이 느껴지고, 후면부까지 이어지는 라인은 과하지 않으면서도 묵직합니다. 벤츠 S클래스가 클래식한 우아함이라면 G90은 절제된 자신감이라고 표현하고 싶네요. 문을 열고 실내에 들어오는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죽 냄새부터 다르다는 말,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시트에 몸을 맡기면 푹 꺼지는 느낌이 아니라 몸을 정확히 받쳐주는 고급 소파 같은 감각이에요. 대시보드는 넓게 펼쳐져 있고, 우드와 메탈 소재의 조합이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버튼 하나하나를 만질 때 느껴지는 촉감도 신경을 많이 쓴 티가 나고요. 특히 뒷좌석에 앉아보면 이 차의 진짜 목적이 보입니다. 레그룸은 말할 것도 없고, 전동 리클라이닝 시트와 마사지 기능은 장거리 이동이 아니라 휴식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이 정도면 회장님 차라는 말이 왜 나오는지 이해되죠? 주행 이야기를 해볼까요? G90은 V6 터보 엔진을 기반으로 부드러움을 최우선으로 설계된 차입니다. 가속 페달을 밟아도 튀어나가는 느낌이 아니라 조용히 속도가 쌓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속도를 올려도 실내는 믿기 힘들 정도로 정숙하고, 노면 소음은 거의 차단됩니다. 서스펜션은 노면의 잔진동을 지워주는 데 집중되어 있어서 울퉁불퉁한 길에서도 승객은 편안함만 느끼게 되죠. BMW 7 시리즈처럼 스포티한 주행 감각을 기대하면 실망할 수 있지만, 이 차는 애초에 방향성이 다릅니다. 편안함과 안정감,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기술적인 부분도 빠질 수 없죠. 대형 디스플레이는 직관적이고 반응 속도도 빠릅니다. 반자율 주행 시스템은 차선을 읽는 능력이나 앞차와의 거리 유지가 매우 자연스럽고, 고속도로에서는 운전자의 피로를 크게 줄여줍니다. 각종 안전 보조 시스템은 눈에 띄지 않게 작동하지만 위급한 순간에는 확실하게 개입합니다. 이 점에서 제네시스는 독일 브랜드들과 거의 차이가 없다고 느껴졌어요. 가격 이야기를 안 할 수 없겠죠? G90은 분명 저렴한 차는 아닙니다. 하지만 옵션을 고려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S클래스나 7 시리즈에서 추가금으로 넣어야 하는 사양들이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고, 전체적인 가성비를 따지면 경쟁력이 꽤 높습니다. 국산차라는 점에서 유지비와 서비스 접근성도 강점이고요. 과연 브랜드 로고 하나만 보고 수천만 원을 더 지불할 가치가 있을까요? 이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것 자체가 G90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제네시스 G90은 보여주기 위한 차가 아니라 타는 사람이 만족하는 차입니다. 화려하게 튀지는 않지만 하루하루 탈수록 좋다는 느낌을 주는 플래그십이죠. 여러분이라면 독일 프리미엄을 선택하시겠나요? 아니면 여기까지 올라온 국산 플래그십을 선택하시겠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남겨주시고, 이런 깊이 있는 자동차 이야기가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더 흥미로운 부분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G90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죠. 이 차를 누가 타야 가장 잘 어울릴까? 직접 운전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뒷좌석에 앉아 이동 자체를 즐기는 사람일까요? 사실 이 차는 그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려는 욕심이 느껴집니다. 운전석에 앉으면 시야는 넓고 차체 크기에 비해 조작이 생각보다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스티어링은 가볍지만 불안하지 않고 저속에서는 부드럽게, 고속에서는 묵직하게 변하는 감각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대형 세단이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운전자를 배려하고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도심 주행에서 G90은 정말 조용합니다. 신호 대기 중에는 엔진이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헷갈릴 정도고 차창을 닫으면 외부 소음이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정숙함은 단순히 방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차의 완성도에서 나오는 결과 같아요. 가속과 감속이 모두 부드럽고 브레이크를 밟을 때도 고급 세단 특유의 여유 있는 제동감을 보여줍니다. 급하게 멈추는 느낌이 아니라 마치 차가 상황을 이해하고 알아서 조절해주는 듯한 인상이죠. 고속도로로 올라가면 G90의 진짜 매력이 살아납니다. 속도를 어느 정도 올려도 차체는 안정적으로 노면에 붙어 있고 차선 변경 시에도 흔들림이 거의 없습니다. 차가 크다는 사실을 잊게 만드는 순간들이 많아요. 특히 장거리 주행에서 피로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히 벤츠 S클래스와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BMW 7 시리즈가 운전의 재미를 강조한다면 G90은 운전의 편안함과 동승자의 만족도를 극대화한 방향입니다. 뒷좌석 이야기를 더 해볼까요? 이 차의 뒷좌석은 단순히 넓은 공간이 아닙니다. 전용 컨트롤러로 시트 각도, 마사지, 공조까지 조절할 수 있고 다리를 쭉 뻗어도 여유가 남습니다.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으면 이동 시간이 짧게 느껴질 정도예요. 경쟁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도 공간감이나 안락함에서 부족하다는 느낌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옵션 대비 가격을 생각하면 상당히 공격적인 구성이죠. 첨단 기술 부분도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음성 인식 시스템은 일상적인 명령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디지털 계기판과 센터 디스플레이의 연결감도 좋습니다. 복잡하지 않게 필요한 정보만 보여주기 때문에 처음 타는 사람도 금방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주행 보조 시스템은 과하게 개입하지 않으면서도 위험한 순간에는 확실하게 운전자를 도와줍니다. 이 부분에서 제네시스는 사용자 경험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유지비와 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수입 대형 세단을 타다 보면 서비스 센터 접근성이나 부품 가격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G90은 국산차라는 장점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정비와 서비스에서 오는 심리적 안정감은 생각보다 큽니다. 게다가 최근 제네시스 브랜드의 이미지가 빠르게 올라오면서 이제는 국산이라서 라는 편견도 많이 사라졌죠. 오히려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차의 단점은 없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운전의 재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다소 심심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극적인 가속이나 날카로운 핸들링을 기대한다면 이 차는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G90은 애초에 그런 차가 아니죠. 편안함, 품격, 그리고 매일 타도 부담 없는 고급스러움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차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면 제네시스 G90은 이제 더 이상 도전자가 아닙니다. 이미 플래그십 세단 시장에서 하나의 기준을 만들고 있는 존재입니다. 브랜드만 보고 선택하던 시대에서 실제 경험과 만족도를 보고 선택하는 시대로 넘어오는 지금, 이 차는 굉장히 설득력 있는 답을 제시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최고의 안락함과 조용한 품격을 원한다면 G90은 충분히 리스트 최상단에 올라갈 자격이 있습니다. 이 차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이야기 나눠주시고
이런 솔직한 자동차 리뷰가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재미있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